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첼시 베스트골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리그 경기가 없다 보니까 베스트골을 뽑아봤는데, 그냥 베스트골을 뽑아보는 거는 좀 그래서 베스트 선수, 포지션마다 베스트 선수들을 11으로 뽑아보고 그 선수들의 베스트골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지 않나요? 근데 이게 좀 기준을 좀 달아야 하는 게 아주 옛날 선수들 있잖아요. 동상 서져 있는 피터 오스굿이나 이런 바비 템블링경 이런 선수들은 너무 옛날이고 저도 경기를 못 봤거든요. 제가 축구를 보기 시작한 게 0910 시즌이니까 그때 시즌을 기준으로 한 좀 전후, 몇 년 전, 몇 년 후,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못 봤던 드사이라든가 굴리트, 졸라 이렇게 레전드들 있잖아요. 훌륭한 레전드들. 거기 왜 졸라가 안 들어가? 왜 거기 드사이가 안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안크의 베스트 골, 안크의 베스트 선수다 보니까 좀 제외됐다는 거,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선수들을 선정해도 맞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기준은 433입니다. 제가 뽑은 라인업으로는 433이 딱 좋을 것 같아서 기준 포메이션은 433입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베스트 골을 제외한 게 사실 베스트 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승부차기를 할 때 조금 찼다라는 거 이런 거 정도이기 때문에 베스트 골에선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베스트 선수로는 체흐입니다. 사실 말이 필요 없는 레전드이자 지금도 첼시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체흐는 뭘로 설명드리면 편할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임을 했는데 38라운드잖아요. 축구 게임도 38라운드라는데 15실점을 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은 할 수 있겠죠. 선수 되게 좋은 선수들 많이 사고 이러면. 근데 정말 어려울 겁니다. 38라운드에 15실점. 반타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2경기 더하면 40경기인데 15실점이면 20실점도 안 한 거니까. 예를 들면 올 시즌 2경기만 이기면 리그 우승을 하는 리버풀, 압도적인 우승이죠. 지난 시즌 맨시티. 리버풀만 봐도 21실점이고 9경기나 남아있습니다. 더 실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실점은 정말 엄청난 기록입니다. 이 압도적인 기록의 메인 수문장이 체흐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이 사실 앞에 수비진 라인도 되게 열심히 한 거고 체흐 혼자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 기록을 보시면요, EPL 팬들이 뽑은 EPL 역대 최고 골키퍼고요, EPL 한 시즌 역대 최다 클린시트를 했고요, 첼시 역대 최다 클린시트 기록자고요, 클린시트만 170경기를 했고 단독 EPL 최다 클린시트 기록자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골키퍼로서는 EPL을 반대사로와 함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 베스트 골키퍼는 체흐입니다. 체흐가 선정됐습니다. 자, 그럼 왼쪽은 누굴까요? 다 아실 텐데. 왼쪽 누굴까요? 애슐리 콜입니다. 지난 컨텐츠와 또 연속으로 나오시네요. 애슐리 콜은 솔직히 말이 필요 없는 풀백이죠. 우리 첼시 역대 풀백들을 놓고 봐도 역대급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지금도 애슐리 콜 같은 선수 없나? 좀 애슐리 콜 같은 선수 없나 찾을 정도로 왼쪽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수를 찾을 만큼 정말 역대급이었던 선수입니다. 특히 이 선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체력 좋고 공격 가담 좋고 수비력 좋고 이런데, 제가 특히 칭찬하고 싶은 건 너 얘 한 명 막어 이러면 그 선수가 절대 못 듣는, 예를 들면 호날두를 막았던 남자로 유명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데인마크가 진짜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럼 베스트 골을 찾아라 그러는데 애슐리 콜이 그렇게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득점에 특화됐던, 알론소 마냥 득점에 특화됐던 선수는 아닌데, 제가 기억하는 베스트 골은 스토크 시티 때 나왔던 골입니다. 이게 12-13 시즌, 그러니까 제가 축구를 한참 막 보기 시작했던 12-13 시즌에 나왔는데, 그때 스토크 시티한테 0-0으로 계속 고전하고 있었어요. 마타가 환상적으로 이렇게 딱 돌려놓은 거를 애슐리 콜이 편안하게 득점하면서 82분에 그 골로 결승골로 이겼거든요. 앞으로 나올 베스트 골들보다는 이 의미나 또 중요도면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리그 한 경기 이긴 거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리그를 막 챙겨보기 시작할 때 수비수가 느는 게 굉장히 특이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챔스 우승을 하고 다음 시즌부터 리그를 꾸준히 챙겨보자 할 때 애슐리 콜이 골을 넣었는데, 수비수가 골을 넣는다라는 게 되게 특이했어요. 저는 공격수만 골을 많이 넣는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수비수가 넣어서 극적이고 굉장히 멋있고 좋았던 기억이 있는 그런 베스트 골입니다. 개인 주관이 많이 들어간 골이에요. 그래서 왼쪽 풀백은 애슐리 콜입니다. 중앙 수비수는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면 케일이라는 존재가 좀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왜냐면 더 많이 봤던 건 케일이기 때문에 케일을 넣을까 했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존 테리 카르발류가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카르발류는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 실제 카르발류가 있었을 때가
중앙 수비수로서의 실점은 훨씬 낮습니다. 15실점 주인공이기도 하고 뭐 존 테리는 설명이 필요가 없죠. 뭐 잉글랜드 역대 최고의 수비수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고 월드 베스트에도 많이 들었던 선수이니까 따로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선수들이 거쳐갈 때 나이가 끝끝내 원클럽맨에 가까울 때까지 중요한 활약을 해주던 강철 체력의 뭐 리그 최다 출장 경기 뭐 이런 거를 달성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존 테리는 그 뭐 따로 부가 설명이 필요 없는 레전드지 않나라는 설명을 하고요. 카르발료 역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태클이 진짜 깔끔하고 위험하지 않게 잘 들어가고 몸싸움 좋고 K 리전의 걸레 수비, 원조 걸레 수비를 뽑아라 그러면 존 테리, 카르발료인 것 같습니다. 15실점이니까 그냥 못 넣는다고 보면 되죠. 못 넣는다고. 비단 15실점이 아니더라도 2010년대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사이를 책임지던 조합이기 때문에 선정을 하는데 고민은 있었으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K는 장점이 또 있죠. 금액이 적었다라는 거, 볼트넷에서 넘어올 때 금액이 적었다라는 메리트까지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지만 결국 선정은 이렇게 됐습니다. 임팩트, 경기력 면에선 이 조합이 더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베스트 골은 솔직히 카르발료는 제가 본 걸로는 이제 0910 시즌에 이제 맨유 커뮤니티 실드전에서 넣은 동점골이 제일 인상적입니다. 그때 첼시와 맨유의 이 무게감, 경기의 무게감, 아무리 커뮤니티 실드가 좀 이벤트성 경기이긴 하지만 그 무게감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맨유는 호날두가 이적했지만 여전히 막강한 스쿼드를 갖고 있고 첼시도 진짜 어마어마한 스쿼드였잖아요. 그 해에 또 어마어마하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기억을 해요. 지금도 되게 재밌는 경기였고 나니가 먼저 선제골을 넣으면서 좀 끌려가는데 카르발료가 동점골을 넣고 막 램파드가 득점하고 루니가 막 역전골 넣고 막 동점골 넣고 막 이렇게 쫓아오면서 되게 엎치락뒤치락 승부차기까지 가는 재밌는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존 테리의 베스트골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폴리 2차전 헤더골인기 이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첼시는 첼렘덩크라고 불릴 정도로 동화를 쓰고 있었죠. 근데 그 동화를 써주려면 일단 나폴리를 넘어야 돼요. 나폴리가 1차전에 너무 많은 득점을 해버리면서 첼시가 3대1 뭐 이렇게 크게 이기지 않으면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러니까 초반 득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드록바 넣고 존 테리가 넣으면서 우리 형님들이 역시 큰 거 한 건 해주면서 쫓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기적을 쓰는 발판을 마련했던 그런 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존 테리는 또 헤더로 골을 많이 넣었어요. 스트라이커라고 불릴 정도로. 그거를 대표하는 존 테리의 감각적인 득점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미도 그렇고 중요도도 그렇고 잘 넣기도 잘 넣었어요. 그러니까 멋진 것도 베스트 골로는 이거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존 테리는 베스트 골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베스트 골을 댓글로 달아주셔도 됩니다. 이 경기 안 보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첼렘덩크 경기 중에 바르셀로나전도 재밌고 미넨전도 재밌어요. 근데 이게 좀 16강이다 보니까 좀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찾아보시면 이 하이라이트로 봐도 되게 짜릿한 게 있으니까 요거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 이 경기를 통해서 뭐 그전부터 첼시를 좀 봐오긴 했어요. 색상도 마음에 들고 이 엠블럼도 마음에 들고 선수들도 마음에 들어서 그냥 호감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팀이 없다 보니까 호감을 갖고 있다 푹 빠지게 되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되게 개인적으로도 베스트골에 뽑은 게 좀 감정적인 게 좀 많습니다. 오른쪽은 솔직히 아스필리쿠에타하고 이바노비치를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저는 아스필리쿠에타가 이룬 업적들이 이바노비치에게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 왜냐면 이바노비치는 너무 황금 세대를 보냈던 사람이고 탄코는 되게 어려운 시기도 지금 함께 해줬던 레전드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탄코는 여전히 뛰고 있기 때문에 레전드인 이바노비치를 선정했습니다. 뭐 커리어 면에서도 이바노비치가 좀 더 좋은 건 사실이니까. 뭐 이바노비치는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력 최고였죠. 필요할 때 득점 많이 해줬고 맨시티전 뭐 이렇게 골 넣고 머리 터는 거 있잖아요. 13, 14 시즌에 골 넣었던 거 그것도 인상적이고 굉장히 인상적인 골들이 꽤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하지만 앞서 말한 나폴리 2차전 결승골에 비할 바가 아니죠. 이 짜릿한 면으로는 이바노비치 골에서는 역대급입니다. 첼렘덩크를 시작을 알린 골이고 이게 연장 105분에 나온 골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막 펄쩍펄쩍 뛰었던 너무 좋아서 그랬던 골이기 때문에 이건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 것 같아요. 이바노비치의 그 득점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첼시는 한동안 방패로 때리던 팀이에요. 이 경기만 봐도 존 테리 넣고 이바노비치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방패로 때리던 팀이라서 인상 깊었던 그런 골입니다. 이게 안 들어갔다면 8강을 못 갔겠죠. 그리고
바르셀로나를 만날 일도 없고 미넨을 만날 일도 없고 비기어를 만날 일도 없었던 그런 골이기 때문에 이바노비치 역사상 이바노비치 본인도 이 골은 굉장히 베스트 골로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좋은 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수비진은 체으, 애슐리 콜, 존 테리, 카르발류, 이바노비치를 선정해봤습니다. 중원은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중원은 이제 마켈렐레, 에시앙, 램파드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마켈렐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캉테 이전에 우리 수비를 대표하던 선수고 이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잘한 거죠. 커팅, 데인마크, 수비 보호, 뭐 거기 이제 중원 장악, 뭐 안 되는 게 없는 선수였어요. 몸싸움 좋고. 이 선수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선수냐면 똑같이 마지욱이라고 불렸던 마스체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항상 그의 플레이를 보고 많이 배웠다. 덕분에 실제 경기 스타일은 그와 많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준 겁니다. 마스체로도 엄청난 선수인데 마켈렐레는 진짜 지단은 레알 마드리드가 엔진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우리는 좋은 선수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또 베스트 골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마켈렐레를 선정하는 건 당연했거든요. 근데 베스트 골을 찾기가 어려운 게 워낙 골을 넣기 어려운 위치예요. 캉테도 지금 박스 투 박스로 좀 넘어가면서 골을 넣기 시작한 거지 미드필더 때는 그렇게 득점을 하던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그에서만 골이 있는데 그것도 2골입니다. 그러니까 144경기를 뛰었지만 넣은 골은 2골입니다. 그중 한 골인데 토트넘전에서 넣은 환상적인 중거리 골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는 마켈렐레의 베스트 골을 갖고 있는 건 없어요. 왜냐면 마켈렐레가 골을 넣었던 기억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근데 2골 중에 이 골이 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토트넘전에서 넣었던 환상적인 중거리 골 정말 멋있게 넣었더라고요. 마켈렐레가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가끔 뭐 유럽 대항전이고 뭐 아주 가끔 중거리포가 터지는데 그때 터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2대1로 패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경기이긴 하지만 골만큼은 진짜 베스트라고 불릴 만큼 중거리 슛을 멋있게 넣습니다. 다음은 애쉬양인데요. 애쉬양은 들소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선수였죠. 뭐 몸으로 하는 거 근데 또 몸으로만 하는 선수면은 좀 문제가 있는데 지능도 어느 정도 있고 감각도 있고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못하는 게 없는 만능형 미드필더였던 것 같아요. 십자인대 부상으로 조금 안 좋아지기는 했지만 결국 근데 애쉬양은 정말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애쉬양의 장점은 중거리 슛이기 때문에 중거리 골, 환상적인 골이 뭐 많은 선수예요. 애쉬양은. 근데도 이걸 이길 만한 골이 있나? 많은 분들이 베스트 골로 뽑는 거기 때문에 이견의 여지가 크게 없는 골입니다. 06-07 시즌 17라운드에 나왔던 아스날전 중거리 골입니다. 이거는 진짜 마치 이거 다른 경기 보면 컬링 이렇게 옆에서 막 쓸어주면은 이 공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누가 그렇게 쓸어주나 할 정도로 궤적이 너무도 아름답게 들어갔던 그런 중거리 골입니다. 이거 어떻게 막죠? 이건 절대 못 막는 골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이건 발목 힘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 대포로 쏴도 잘 되지 않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환상적인 골입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축구를 뭐 누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딥하게 볼 때는 아니지만 빅매치잖아요. 아스날과 첼시가 빅매치여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입을 못 다물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